주말 사이에도 최동석 인사처장을 둘러싼 과거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에 이어서 현 정권 인사들을 향한 비난 목소리도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을 의식한 나머지 공개 저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최동석 처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입장 없다라는 말로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먼저 주말 사이 새로 나왔던 최동석 인사처장의 과거 발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확연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공직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비서로서는 아주 적격입니다. 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밑에 실국장들로 넘겨서 주고 그들이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합니다. 자, 지금 들려드린 발언은 비교적 최근 발언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에 했던 발언이 이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을 향해서 리더급은 아니고 비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일종의 폄하를 했고요. 불과 지난달에는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자기 과시형이다라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우상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이 최동석 인사처장은 원래 이제 인사 전문가라는 이유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나 민간 회사에서 이제 인사 전문직을 했던 분인데 막상 인사와 관련된 건 전혀 논란이 안 되고 과거에 했던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발언들을 쭉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당사자에게 막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까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이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납득도 일부 되긴 해요.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고 팩트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팩트에 기반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막말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XX고 다 수준이 떨어지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 간에는 2022년 대선 이전, 2017년 대선 때부터 상당한 앙금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저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어떤 민주당 내부 사정,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 어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떤 이 휘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에게 그 인물평을 당한 사람은 앞서 보여드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정부에 기용된 인사들인데요. 바로 지난주 임명식을 가진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장관은 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꼽히죠.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정성호 법무장관 향해선 왜 이리 XX 같은가? 안 좋은 말이 들어갔으니 XX겠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성호 장관은 친 이재명계의 좌장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에 표획됐다. 얘네들을 보니 이 위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 무능력함을 지적했습니다.
부장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개딸의 로직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을 놓고 결국 이재명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것마저도 이제 수박으로 몰아가는 그 논리다. 왜냐면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레드팀의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의 마음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결국은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이게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어떤 결과적인 도움이 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지지층이 어떤 거에 반응할지 이거에만 골몰했던 게 아닌가. 거의 이재명을 교주로 모시는 그런 정도의 마음 아니면은 저렇게 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정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야말로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민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물평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면 사람 보는 눈이 업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인사 전문가로서 자기 보는 눈이 맞다라고 하려면은 자기가 다 폄하했던 인물들을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다 이상한 사람만 썼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보는 눈 없네. 이 얘기까지 나와야지 논리적 완결성이 있을 텐데 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첨꾼이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이분이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거 지금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유튜브에서 저런 발언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코드 인사의 결정판이 저 혁신처장이다. 인사혁신처장이기 때문에 저분은 앞으로도 계속 누가 될 거라 가지고 지금 빨리 사퇴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가 큰 부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과연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을 누가 발탁했을까 너무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만 주로 하세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향해서도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가까운 수준을 우리가 정말 막역하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관계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국회에서도 여러 평가들이 뭐 합리적이고 온화하다라는 그런 성품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과거에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비판을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정치인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 또 여당 내 정치인들이 많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심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일단 최 처장이 공직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 시절에 했던 이야기다라는 부분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사인 시절의 발언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사혁신처장의 입장에서 그 지위에서 했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당으로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이 관련된 논란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상 의원님, 지금 장윤주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 일이니까 공직에 나오기 전 일반인일 때 발언이니까 그 부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이 워낙 특이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워낙 언행이 특이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연구, 뭐 조사 비슷하게 좀 해봤는데 이분이 1955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적지가 않은데 처음으로 발탁된 게 중앙인사처장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대통령실의 인사혁신비서관으로 내정이 돼서 아마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얼마 정도 근무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실 비서관 나이는 어떻게 보면 30대부터 많아야 50대 중반에 크게 넘지 않고 60대가 넘어가면 수석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되기 전에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 가까운 분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모신다는 거는 참모들이 봤을 때도 좀 이상한 좀 불편할 수 있죠. 이런 거기 때문에 중앙혁신처장이라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줬는데 뭐 약간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중앙혁신처장이 역대 어떤 분들이 중앙인사혁신처장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 어떤 분이 했나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네. 중앙인사혁신처라는 데는 공무원들의 인사혁신과 관련된 일들을 조용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 최동석 처장에게 왜 인사혁신처라는 자리를 맡겼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논공행상조로 어떤 선물 쪽으로 자리를 하나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면 그다음엔 조용한 자리가 인사혁신처장인데 임명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겠죠.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큰 고민에 빠졌을 것 같고 아까 누가 추천했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 않으면 저런 대통령실 비서관 이 자리에는 거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남라인 이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저 자리에 가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무슨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들이 성남라인에서 픽업을 한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에 앉혔을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대로라면 최동석 처장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수준까지 말들을 과거에 쏟아냈었는데 유일하게 칭송한 인물이 바로 한 명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자, 과거 이 대통령의 욕설 논란마저도 옹호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죠. 후회하면서 인간은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 지난주에도 저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장혜주 변호사님, 네. 하이데거의 존재에 어떤 왜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최동석 차장이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나오기 전에 이제 사인 시절에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계실 수 있고 또는 네. 반대하시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치 이제 최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고 뭐 사실상 그분만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혁신처장 자리에 오른 것 아니냐라는 부분까지는 저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뭐 추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검증 작업도 물론 거쳤을 겁니다. 물론 그 검증이 완벽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나름대로의 검증을 거쳐서 인사혁신처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평가받았던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정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예상치 못하게 과거에 했던 많은 발언들이 지금 현재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 이해를 한 번쯤은 구하는 그런 또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존중이라는 게 만약에 항상 관철되는 문제였다면 여태까지 낙마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공직에 나오기 전에 문제니까 그거는 논외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면 누구든지 간에 첫 번째 공직은 낙마가 없나요? 무조건 프리패스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꼼수 안 부리고 전과 안 만들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인데 네. 저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어떻게 임명이 됐는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70만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를 다루는 사람인데 본인에 대한 인사 자체가 이러니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직무 수행의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인정하고 물러나는 게 맞죠. 그리고 정말
아첨도 저 정도면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수 쌍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사과한 문제잖아요. 네. 저거를 저렇게 감싸면서 하이데거까지 끌고 온다.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그랬어요. 말 복잡하게 하면 사기꾼이라고. 저게 저렇게 복잡하게 할 얘기인가요? 그냥 본인도 사과한 문제니까 그거는 그냥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러지 그거를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첨으로 올라선 사람이구나라는 것만 드러낼 뿐이고 저렇게 본인 자체가 도덕성 뭐하러 보냐 코드 인사해야지라고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도 지금 코드 인사로 된 걸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할 것도 또다시 코드 인사 하겠구나라는 얘기까지 또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걸 지킨다라고 하면은 코드 인사 하라고 저 자리에 꽂았구나 이런 얘기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간 기업에서 인사 담당했었던 거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논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정무직에서 코드 인사라는 건 그 자체로 정말 불법 소지도 있고 위법 소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다. 여권에서 지금 부글부글한데도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이 상황 자체도 부조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